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어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져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수면과 노화 문제를 연구해온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거였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냥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지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밤에 자꾸 깨니까 낮에도 힘이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하다고요. 심지어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바나나 한 개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평범한 바나나 한 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바나나가 뭐 대단한 약도 아닌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바나나가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든요. 어떤 변화인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도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혼자만 하고 계셨나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만 계셨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희망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게 찾아오신 김혜숙 74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상담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저 정말 힘들어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무릎도 아프고 또 가야 할까봐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이거 나이 탓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정말 지쳐 보이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깊고 말씀하실 때도 한숨을 자꾸 쉬시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셨냐고요? 할머니 말씀이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2번, 3번으로 늘어났다고요. 그러면서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멍하다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속상한 건 남편분께 미안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였어요. 밤에 자꾸 일어나니까 남편분 잠도 깨우고 화장실 가는 소리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니까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때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거든요. 물을 덜 마셔도 보고 화장실을 미리 가도 보고 심지어 저녁 식사도 일찍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여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사실 저도 이런 변화를 기대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정확히 뭘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제가 그동안 VIP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던 특별한 정보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거든요.
정말 간단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김혜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올릴 테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면 밤중에 자꾸 깨게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명확해지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호르몬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장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해가 지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서 밤에는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바소프레신 분비가 점점 감소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평균 40% 정도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밤에는 소변 공장 가동을 줄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나이가 들면 이 명령 체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영호 68세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밤에 2~3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그렇게 자주 가지 않는데 밤에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바소프레신 문제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럼 이 호르몬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바나나가 등장해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 이 멜라토닌이 바소프레신 분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의 탄성이 떨어져요. 동시에 방광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젊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차도 금방 신호가 와요. 이건 마치 풍선과 비슷해요. 새 풍선은 많이 불어도 터지지 않지만 오래된 풍선은 조금만 불어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우리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방광 용량은 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 정도 작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소변이 차도 더 빨리 신호가 오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겠네요. 그럼 방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바로 이 문제를 도와줘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방광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해지면 과민 반응도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체액 재분배 현상이에요. 이건 좀 복잡한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낮에 활동하면서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들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들이 다시 위로 올라와요. 심장으로 그리고 신장으로 가서 소변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혈관 탄성이 떨어질수록 더 심해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런 체액 재분배로 인해 밤 시간대 소변 생성량이 낮 시간보다 평균 150%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이영희 72세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시죠. 할머니가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낮에는 화장실을 서너 번 가는데 밤에는 대여섯 번 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리가 많이 붓는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체액 재분배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도움이 돼요.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체액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멜라토닌 부족이에요. 멜라토닌은 잠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20대와 비교하면 70대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죠. 방광에서 조금만 신호가 와도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야간 각성 횟수가 평균 2.3배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바로 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거든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 문제예요.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커피나 술을 마시는 것들이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량을 늘려요. 또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것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모든 문제들을 바나나 한 개가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바나나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 외에도 비타민 B6가 풍부해요. 이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총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늘어났고 야간 각성 횟수도 평균 1.8에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만족도가 78%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예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시간에 바나나를 드시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멜라토닌 수치가 최고치에 달하게 되거든요. 바로 잠들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크기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해요. 100g에서 120g 정도 되는 크기요. 너무 작으면 효과가 부족하고 너무 크면 칼로리나 당분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바나나를 고를 때는 껍질에 갈색점이 조금 생긴 정도가 좋아요. 너무 덜 익으면 전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익으면 당분 함량이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김정순 69세 할머니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5일째부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오랜만에 느꼈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낮에 졸지 않아서 가족들과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칼륨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변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바나나만 믿고 다른 나쁜 습관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저녁 늦게 술을 드신다거나 카페인을 섭취하신다거나 하는 습관들은 같이 고쳐야 해요.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것 같아요. 바나나 말고 다른 과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체리나 키위 같은 과일에도 멜라토닌이나 트립토판이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바나나만큼 균형 잡힌 영양소 조합을 가진 과일은 흔하지 않아요.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비타민 B6과 함께 들어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바나나는 연중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보관도 쉬워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부작용도 적고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높이는 작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를 드실 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마셔보세요. 수분 공급도 되고 바나나의 영양소 흡수도 도와줘요.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한 컵 정도만 적당히 마시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실 수 있는 미션을 드릴게요. 오후 5시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를 드시고 미지근한 물 반 컵을 함께 마셔보세요. 그리고 밤에 몇 번 깨는지 기록해 보시고요. 3일만 해보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바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 완벽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기본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그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비법들이에요. 먼저 하체 붓기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남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몰린 증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나나를 아무리 드셔도 효과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의자에 앉으셔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이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쫙 펴셨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동작을 10번 정도 해보시고요. 이런 간단한 운동만 해도 다리에 몰린 혈액과 수분이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돼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야간 소변 횟수가 평균 0.8에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오히려 몸이 활성화돼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적당해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올리는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이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저릴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최순자 71세 할머니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데요.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고 벽에 올리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하시다 보니까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그러면서 밤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발을 발판이나 낮은 의자 위에 올리고 앉아 계시면 돼요. 완전히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골반 근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방광 주변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예요. 항문을 조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멈춰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 사용되는 근육을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시면 돼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65세 이상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12주 동안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요 빈도가 47%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김영숙 67세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처음에 케겔 운동이 뭔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렸더니 금방 따라 하시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방광이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다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바나나를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잠자는 환경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돼요. 먼저 침실 온도부터 맞춰보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다가 깰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습도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지고 그러면 또 화장실을 가게 되거든요.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시면 좋아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침실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조명도 중요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침실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정말 해로워요. 박철수 73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제가 권해서 텔레비전을 끄고 주무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깊게 잠드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깜깜하면 화장실 갈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야간등 하나 정도는 켜두시는 게 좋아요. 복도나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 센서 등을 달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음식과 수분 섭취 관리예요. 바나나만 잘 드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른 음식들도 신경 써야 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나 홍차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에 머물러요.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12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들어요. 대신에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 같은 걸 드시면 좋아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바나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염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셔야 해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저녁에는 특히 국물 음식보다는 밥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미영 69세 할머니는 저녁마다 국물 많은 찌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서 저녁에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대신 반찬을 늘리셨더니 확실히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개인차와 지속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2주 정도 걸리기도 해요. 심지어 한 달 정도 지나서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야간뇨가 호전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3주였다고 해요. 개인차를 고려하면 최소 4주는 꾸준히 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해봤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된 거라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매일 밤에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그러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강희선 75세 할머니는 처음에 별로 변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기록을 보니까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 주에는 밤에 평균 3.2번 깼는데 3주째에는 1.8번으로 줄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저녁 운동은 너무 격렬하지 않게 해야 해요.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땀이 많이 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해요.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루에 1개면 충분하고 절대 2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당분과 칼륨 과다 섭취 위험이 있어요. 온도 조절도 조심하세요. 너무 춥게 하면 화장실 가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침실과 화장실 온도 차이 때문에 혈압이 급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2달 정도 꾸준히 해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립선 문제, 당뇨 합병증,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완벽한 루틴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오후 5시에 바나나 1개를 드시고 저녁 7시에 발목 운동 10회씩, 8시에 다리 올리기 15분, 9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이것만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호르몬 변화, 방광의 민감성 증가, 체액 재분배, 멜라토닌 부족, 생활 습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드시는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 같은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예요.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신감도 잃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니까 낮에 활력이 생겨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5시에 바나나 1개를 드세요. 그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약국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나나 1개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일 도전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30일 동안 매일 오후 5시에 바나나를 드시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처럼 밤새 푹 잘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며칠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꼭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변화 소식을 듣는 게 제일 기뻐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무릎 통증 없이 계단 오르내리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밤부터 바나나 1개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숙면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응원할게요.